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2세 희수 씨는 오랫동안 패션 일을 해오신 분입니다. 성인이 된 아들이 있으시죠? 20대에 결혼해서 35년을 함께했던 남편을 3년 전 잃으셨습니다. 처음 1년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해부터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지만 저녁이 되면 찾아오는 적막감은 여전했습니다. 64세 시연 씨는 작은 사업체를 꾸려오신 분으로 성인 딸이 있습니다. 아내를 5년 전에 보내셨습니다. 사업에만 몰두하며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퇴근 후 혼자 앉아 저녁을 먹을 때면 이렇게 혼자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두 분 모두 자녀들에게는 괜찮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마음 한구석의 외로움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각각 다른 친구의 권유로 시니어 전용 만남 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서로에게 공손했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셨으며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젊은 시절과는 다른 성숙한 어른의 만남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조용한 라운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연 씨는 정돈된 공간을 좋아하십니다. 방해받지 않고 약속한 시간만큼만 머물 수 있는 그런 자리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둘만의 감정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희수 씨도 그런 자리가 편안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분위기는 곧 부드러워졌습니다. 서너 번 더 만남을 가지며 두 사람은 꽤 친해졌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서로의 취미를 나누었습니다. 희수 씨는 젊은 시절부터 좋아했던 클래식 음악 이야기를, 시연 씨는 최근에 시작한 사진 취미를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는 각자 살아온 인생의 굴곡진 이야기들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만남, 어느 날 거리를 걸으며 손을 살짝 잡았는데 동네 지인이 멀리서 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손잡고 걷더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죠. 사실 그 순간의 손잡음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시연 씨가 요즘 길이 많이 미끄러워졌네요. 라고 말하자 희수 씨가 그러게 말이에요. 조심해야겠어요. 라며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순간이 어색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큰 소문은 아니었지만 알 사람은 다 아는 동네였습니다. 이야기는 금세 가족들과 직장, 사업장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기 좋다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나이에 라며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희수 씨의 아들은 처음엔 어머니가 외롭지 않으시다니 다행이에요. 라고 했지만 동네 이야기가 들리자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며 걱정을 표했습니다. 시연 씨의 딸은 아버지 마음은 이해하지만 재산 문제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닐지. 라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한국에서는 노년의 사랑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여전히 불편한 시선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들면 사랑은 끝이라는 생각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마도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나이 든 어른들은 성숙하고 분별 있어야 한다,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기대를 받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이나 연애는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죠. 실제로 2023년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재혼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이 여전히 40% 이상이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자녀들에게 부담이 된다, 재산 분쟁의 소지가 있다, 나이에 맞지 않는다 등이 꼽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어떨까요? 동일한 조사에서 60대 이상 응답자의 60% 이상이 새로운 인연에 대해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실과 인식 사이에 큰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로버트 레드포드와 제인 폰다가 주연한 영화 밤의 우리 영혼은이 떠오릅니다. 영화 속 에디 무어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70대 여성입니다. 낮에는 그래도 괜찮지만 밤이 되면 찾아오는 깊은 외로움과 적막감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라디오를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었죠.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내어 이웃집 루이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함께 대화하는 상대가 되어 볼까요? 루이스 워터스 역시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내는 70대 남성입니다. 낮에는 일로 바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을 때면 이렇게 혼자 살다가 끝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우울해졌습니다. 에디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자신도 똑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인생을 공유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꿈들, 결혼 생활의 달콤하고 쓸쓸한 추억들,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자랑,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그리움. 두 사람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당신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에디가 말합니다.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진짜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루이스가 답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무슨 추태냐. 체면도 없이 말야. 라는 말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더욱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체면이 서지 않는다.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남들 앞에 서겠느냐며 두 사람의 관계를 막으려 합니다. 결국 에디와 루이스는 주변의 압박에 굴복하여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각자의 외로운 밤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두 사람이 각자의 침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모습은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고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사회적 시선과 가족의 반대라는 현실 앞에서 자신들의 행복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상황이 왜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손을 잡았기 때문일까요? 나이 때문일까요? 앱으로 만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제 가족들에게도 설명해야 하나라는 현실적인 부담감 때문일까요? 재정적 부담이 문제였을까요? 왜 아직도 이런 시선들이 남아있는 걸까요? 노인은 사랑하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두 사람의 관계에는 공동체 사회의 불편한 시선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이 들어가게 된 관계 때문인지 각자의 인식 차이가 있었습니다. 관계에 대한 생각이 서로 조금은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희수 씨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다음에는 제 집에서 만나실래요? 간단한 식사 정도는 준비할 수 있어요. 시연 씨는 이렇게 신중하게 답하는데요. 저는 지금처럼 이곳에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되어 있고 방해받지 않으니까요. 댁에 가면 당신은 요리하고 정리하느라 바빠지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서로의 일상 깊숙이 들어가게 되겠죠. 저는 당분간 지금처럼 둘만의 감정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 희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편안한 자리가 좋다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집 같은 따뜻함을 조금 나누고 싶어요. 식탁에 당신이 좋아하는 잼이 있고 현관에 슬리퍼 한 켤레가 더 놓여 있는 그 정도의 일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연 씨에게 관계란 일상의 휴식입니다. 정리된 공간에서 둘만의 감정을 맑게 지켜나가는 것이죠. 희수 씨에게 관계란 항상 함께하는 안식처 같은 것입니다. 일상의 한 조각을 조용히 나누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같지만 조금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잠시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은 풍경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시니어분들의 연애와 재혼 의지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5, 60대의 재혼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시니어 전용 만남 앱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와 함께 웃고 싶다는 마음이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는 셈이죠. 일본을 보면 시니어 만남과 모임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쿄의 스가모 같은 곳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상점과 거리가 열려 있고 5, 60대가 음악에 맞춰 춤추며 새로운 인연을 찾는 행사들이 공개적으로 열립니다. 연애가 은밀한 취미가 아니라 공개된 일상의 일부가 된 것이죠. 희수 씨와 시연 씨는 서로를 많이 좋아합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라고 중얼거리는 사람도 있고 보기 좋다며 미소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겠죠. 공동체의 불편한 시선에 더해 각자가 관계를 접근하는 방식과 지향점이 달라서일까요? 두 사람의 관계가 순탄해 보이지는 않네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관계를 정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둘만의 감정을 지키면서 천천히 알아가자는 방식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주변의 시선은 괜찮으실까요? 앞서 언급한 영화 밤의 우리 영혼은에서는 에디가 조금 더 적극적인 캐릭터였는데 조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루이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 집에 당신 커피잔을 가져오고 놓고 가세요. 그럼 이 집을 방문하는 게 조금은 편해지고 익숙해질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노년의 사랑에 대한 불편한 시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노인은 사랑하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체면과 가족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사회적 편견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질문은요. 노년의 연애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입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외로움을 나누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시선과 가족의 반대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